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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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정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정진에는 그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확실히 딱 잡아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다 이러면은 먼저 무엇을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하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김진기 거사님, 무엇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진짜와 거짓을 확실히 진짜와 거짓. 그렇죠. 그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말하자면은 내비게이션이지. 목적지로 가는 내비가 확실히 딱 돼 있어야 돼. 뭘?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이거야. 그럼 뭐라고 했지요? 연기와 공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다. 먼저 그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해와 파악이 안 되면 공부가 오리무중이라고.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파악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이 공리예요. 공리. 그래서
공리라는 것은 일처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서 다 헛것이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바탕의 작용이다. 그래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텅 빈 자리다. 그래서 보는데도 누가 없어요? 내가 없고, 응? 듣는데도 내가 없어. 내라는 것은 그 아상, 행위자를 얘기합니다. 화를 낼 때도 내가 없어. 좋아할 때도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무엇이 한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탕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딱 그 이치로서 내가 딱 이렇게 중간에 줄기로 딱 이론이 서 있지 않으면은 가다가 그냥 자꾸 헤매버려. 공부가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헤매지 않게 하려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연기와 공성,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 그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공부가 어떻게 쭉 자기 가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우리 선원에서 하는 공부가 이제 아까 금강경에도 나왔죠. 이 법은 대승을 위해서 대승으로 나아가는 자와 최상승으로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설한다. 그래서 소승법은 이 말을 말하자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대승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도 수도 작지만 또 끝까지 그 공부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작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공부에서 퇴전을 하지 않고 가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확실히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첫 마디가 딱 그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끝난다는 것이거든.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야 돼?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알려면 변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정확하게 이치를 따져서 이 공부길을 가야만 자기가 이제 우리 묘강이나 예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나 지금 대구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막 하다가 법회 오면 좀 약발이 받아서 가지만 한참 있으면 또 약발 떨어지거든. 약발이 떨어질 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치에 대한 명료한 그 이해와 파악이 돼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계정진에는 그 실질적인 그 이해와 파악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는 내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동계정진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것을 하고 내일 이것은 뭐냐면 새말귀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연기와 공성을 파악을 하느냐. 그래서 공리에 요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아주 조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변한다 헛것이다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한가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고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이번 정진에는 또 저는 이 새말귀를 프로그램화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접해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기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김종호 교수님이 이번 정진에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한 경험담도 얘기를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 동계정진을 이끌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일결사 문집을 만든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죠. 800일 회항서부터 원고를 지금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그러니까 처음에 보림선언에 왔을 때부터 그냥 자기의 경험담을 그냥 소박하게 뭐 붙일 것도 없고 뭐 늘릴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경험을 좀 적어서 꼭 문집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담, 이 문집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자료가 됩니다. 프로그램화 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새말귀를 프로그램화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항이 될지 모릅니다. 자꾸 가면서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경험을 소박하게 잘 좀 적어서 내주시면 정말 큰 회항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원고를 좀 정리를 좀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새말귀 이거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걸 좀 더 축약을 해서 이제 새말귀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새말귀와 구리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기 휴유거사님 45분이 되면 축배를 반드시 쳐주십시오. 45분 되면 제가 45분 하고 나면 축비를 무조건 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 다들 말씀 중이라서 끊지요 뭐. 똥도 끊는데 이거 못 끊나. 끊고 그 다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가기 때문에 너무 지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 책이 없습니까? 저쪽에 한 권 좀 갖다 드리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번에는 새말귀 원문, 백봉 선생님의 새말귀 원문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렇게 지금 줄 끊어놓은 것 있죠? 그것만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쉬는 시간에 이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24쪽 보십시오. 자, 새말귀 공안을 화두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게 1976년도에 나온 글이기 때문에 1976년 봄입니다. 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간화선 1세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안을 화두라고도 한다.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요,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다. 조리 아시죠? 쌀 요렇게 돌 걸러내는 게 조리입니다. 요새 사람 잘 모르지요? 알아요?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신경계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아울러 겉, 느낌, 색임, 건임과 아리인 오온, 색수상 행식인 오온의 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안이라는 것은
이 먹고 같으면 이 먹고 하고 의심을 딱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뇌망상과 색수상 행식이 막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창이면서 또 화살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자, 125쪽 가보십시오. 자, 그 앞에는 승가풍. 그러니까 스님들은 24시간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 모든 세속 인연을 끊고 가기 때문에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승가풍에 배대되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을 제가자들을 거사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새는 거사풍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거사풍이라고 하니까 또 새로 오는 사람, 요새 신세대들한테는 조금 어감도 좀 그런 데다가 요새는 제가자들이 꼭 화두 이것만 아니라도 너무나 많은 방편으로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1976년이니까 지금 한 40년 지났죠. 한 40년 지난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습니다.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을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의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럴진된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며 옳을까? 안 될 말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란 바로 인생을 포기함이니 도대체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돈 벌어서 돈도 벌어와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도 가꿔야 되지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단 말이지. 그러면 가만히 앉는다든지 화두를 계속 잡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제가자들 거사풍은 생활이 바로 화두가 되어야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의 이 새말기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편입니다. 창의적인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승이면서 대승이면서 어떻게 바로 생활이 곧 공부판이 되어버리는 내 몸과 내 가정이 바로 선방이 되고 일터가 법당이 되는 그런 공부 방편이다 말이죠. 그래서 125쪽에 보면 대치법이라는 거 이게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다스릴 치예요. 그러니까 대로 다스리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대치 위치를 바꾸는 그 위치 치자가 아니고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요? 경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경계를 굴리는 거는 뭐예요?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경계에 굴리는 건 모습 노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든 모습에 굴리든 무엇이 한다?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 나가자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예요. 네. 색상신이 변하고 헛것이다. 화가 변하고 헛것이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만 바탕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 거의 처음 오는 사람한테 새말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공보 이윤곽과 바탕, 적어도 이 공리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25쪽 보십시오. 밑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라는 통하여서 그 시를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일하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하기들은 거사풍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자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이먹고 하고 운전을 하면 자기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먹고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운전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운전을 한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자. 이것이 새말귀라. 저는 이제 주부라서 청소기를 돌려 청소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해요. 내가 청소를 한다. 근데 요 내는 무슨 내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야.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심행이라는 내가 있고 홍각과사님이라는 너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인 나는 뭐다? 없는 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없는 내야. 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행위자가 없어요. 듣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는 개아가 없고 자아가 없고 듣는 개아가 없고 자아가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난다. 그냥 내자 빼고 화가 나면 내가 나는 줄 압니다. 화가 나면 보통은 누가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화를 내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누가 화를 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와 내하고 동일시를 해서 딱 에고를 설정을 해버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러면 화를 내는 주체가 있고 화인 객체가 있어. 주체가 있고 이 객체가 돼버려 화가. 그런데 새말귀는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는 자가 없어.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이 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일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용에 어떻게 자꾸 달라붙어. 그래서 자료에다 써놨는데 화가 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화가 나는 주체가 행위자가 사라지면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심이에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이 이 1976년에 새말귀를 처음 내실 때는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지금은 안 된다고 저한테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새말귀를 주지를 안 했는데 김정호 교수님은 몇 년대에 오셨다고 하셨죠? 77년 77년 새말귀 주셨습니까? 그때 그 책자 받았습니다. 책자만 받았지 선생님이 새말귀라고 주지는 않으셨죠. 네. 화두를 주신 거지요. 그때도. 그때 특별히 화두 자체 하나를 받았다기보다도 네. 설법 듣고 예, 예, 설법 듣고, 예, 설법 듣고 자선하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핸들을 돌리는 것 자체가 공부라. 운전을 잘하자야. 운전을 잘하자. 저 같으면 밥을 잘하자. 그렇지요? 밥을 잘해. 청소를 잘해. 또 우리 묘강이 같으면 뭐를 잘해? 연극을 잘해. 연극을 잘해. 배우로서 또 연극을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묘강이가 그거 할 때는 새말귀를 이게 배우로서 어떻게 잡냐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해결됐죠. 문제 없죠. 자, 나중에 그런 경험을 김정호 교수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는 뜻으로 세간에 들고 저는 아침에 좌선을 할 때 아침에 예불을 하고 좌선하고 예불을 합니다. 그래서 좌선 1시간 정도 하고 예불을 꼭 하는데 예불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도 하루 동안 모습을 잘 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맺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다 하는 말하자면 그 원이 딱 마음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불을 끝을 냅니다. 낮에 모습을 잘 굴린다. 내가 모습을 잘 굴리고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낮에.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 하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인데 요 자료로 나중에 내일 그 바탕을 놔두자에 대해서 바탕을 놔두자로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바탕을 놔두자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홍각 거사님하고 윤화 거사님은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습을 잘 굴리자는 뜻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귀에 좀 익을 수는 있는데 바탕을 놔두자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비명비암이면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다 이러면 더 헷갈리죠. 우리는 이렇게 비명비암 이 얘기를 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그지? 3년 뒤에 제가 바탕을 놔두자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마음을 도사려 가다듬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1976년도만 하더라도 화두 하나 주고 앉아서 그냥 줄창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백봉 선생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리를 따져서 이론을 철저하게 잘 알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공부하는 방법이 상당히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요새 스타일이지.
말로 하면은 신세대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분별망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무조건 그냥 연불만 시키고 무조건 안기만 시켰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좀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리를 따져서 알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어렵다는 것이 머리에 배겨 있거든. 이 공부가 어렵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배겨 있어. 견성하는 거 어렵다. 그죠? 그래서 법은 본래로 쉽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생기는 것이고, 어렵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쉽다는 생각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하여서 법을 굴리려 할진대 쉬운 것은 쉬운 것대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되돌려 버리라. 쉽다라고 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되돌려, 쉽다고 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어렵다 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되돌려 버린다면 필경에는 쉽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것이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이니 쉽고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으랴. 그래서 우리는 쉽다 아니면 어렵다, 안다 아니면 모른다 이런데 맨날 걸려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리만 잘 따져서 해서 그대로 행해 옮기면 그냥 공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에오라지 이 법은 깨친 앞이라 하여서 쉬운 것은 아니니 깨친 뒤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깨친 뒤라 하여서 쉬운 것이 아니니 깨친 앞이라 하여서 어려운 것도 아니기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야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귀로 하여금 오전수행 곧 앞다금. 그러니까 깨달을 오자지요. 이렇게 깨닫기 전 수행이죠. 이렇게 앞닦음과 오후 깨닫고 난 뒤에 수행 뒷닦음을 한 가지로 굴려가자는 것이다. 되돌아보건대 이 대치법은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저기 예리씨,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사회의 풍조도 다스릴 수 있다. 이 새말귀로. 그럼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러면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떻게 돼요? 연기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를 받고 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를 받는 게 그냥 너무나 한 홀이도 틀리지 않게 일어나거든. 인과가. 그러니까 사회 풍조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지봐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귀라 이르겠으니 바로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가리사가 절대성입니다.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는 상대성입니다. 도중사를 굴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소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친다. 우리 같으면 가리사가 바탕이지요. 바탕을 안 놓치고 모습을 굴리고 또 모습을 굴리되 바탕을 놓치지 않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요것만 하고요. 잠깐만요.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다. 왜? 일상생활이 내가 말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걸어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화두가 아니면서 화두야. 화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냥 화두야. 이 말입니다. 이 새말귀는 대단한 방편입니다. 이치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한다면 백봉 선생님은 그 40여 년 전에 이 새말귀는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아직 깊은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새말귀만 끝냅시다. 제가 딱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 126쪽 밑에 하지만은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전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상대성은 흐련 독전인 것은 아주 홀로 우뚝 솟은 이 말입니다. 흐련 독전.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성의 특징, 절대성의 특징, 상대성과 절대성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걸 알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 절대성은 진짜거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저절로 그 수단과 방평은 동과 정으로 승과 속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론적으로 깨우쳐라. 1번은 이론적으로 깨우쳐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그 스타일로 봐서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시면 그때 제가 이것을 제가 원고를 처음에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새말귀를 자꾸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성과 상대성 두 개, 진짜와 가짜, 이것의 관계, 이것을 이론적으로 먼저 깨우치게 하라. 이론적으로. 두 번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하라. 그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문제거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기와 공성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을 돈증하면, 그러니까 문득 어떻게 한다? 증득한다는 뜻입니다. 돈증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하는 것은 질질질 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탁 아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돈증이 됩니다. 그래서 돈증하면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만겁이라는 건 뭐예요? 허공과 같은 거지요. 시간이 끊어진 자리를 만겁이라고 합니다. 겁 하나만 해도 1겁이 거북 오래 사는 거북이든 누가 나와서 겁이라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만겁이니까 이거는 그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해수를 일부러 흡진하기 바란다. 동해수를 한 입에 마셔버려라 이 말이지요.
동해를 한 입에 마셔버리면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 홍진기 거사님? 예? 김진기 거사님, 홍각 거사님하고 이게 동해술을 한 입으로 어떻게 마셔? 배불러서 한 컵만 마셔도 배부른데. 모습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자, 1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분) 쉬십시오. 그냥 한 10분 쉬십시오.